지금은 규제, 유동성, 타이밍, 시장 반응을 다 체크하면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돈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ETF는 그냥 기술이나 철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시장성, 시기, 법적 리스크 다 따져서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XRP는 그 조건들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고 보이고 이제 남은 건 언제 들어가냐, 타이밍 하나뿐이에요. 요즘 또 블랙록이 XRP ETF 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그냥 또 돌아다니는 루머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이 움직일 만한 근거가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다시 돌고 있는 루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랙록이 XRP ETF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사실 처음은 아니죠. 작년 11월에도 가짜 ETF 신청서가 나오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그 전부터도 계속 블랙록이 XRP ETF 낸다는 말은 돌았어요. 근데 요즘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건 몇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첫 번째는 블랙록의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이더리움 ETF도 내긴 했죠. 그런데 이더리움 쪽은 비트코인만큼은 아닙니다. 수익률도 덜하고 자금 유입도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그 다음은 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가 뭐가 있을까요? 솔라나, 도지, XRP? 여기서 XRP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XRP는 2022년 저점 이후 1000% 이상 상승했어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527%가 올랐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47%, 이더리움은 오히려 마이너스 9%입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수익이 났던 종목이 어디였는지 보면 XRP가 제일 눈에 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ETF는 결국 투자 상품이에요. 기관이 수수료를 먹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자금이 도는 구조죠. 근데 성과가 안 나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면 ETF 발행사도 손해겠죠. 그래서 ETF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 있고 성과도 나고 유동성도 충분한 자산을 고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XRP가 제일 적합한 후보 중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 블랙록은 XRP ETF를 안 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규제 이슈입니다.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만 SEC는 여전히 ETF 승인을 미루고 있고 ETF 심사 일정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SEC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CME 선물 거래량 문제입니다. 기관들은 ETF를 만들 때 선물 시장의 유동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선물 시장이 오래됐고 거래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XRP는 2025년 5월에야 CME에서 선물 상품이 열렸고 1일차 거래량이 1,900만 달러였어요. 의미 있는 출발이긴 했지만 기간이 바로 움직이기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셋째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XRP 자체 유동성은 강한 편이지만 ETF 수준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예요. ETF는 수백억, 수천억 단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장 규모와 안정성이 필요한데 XRP는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마지막 넷째, 타이밍 전략입니다. 지금 XRP ETF 신청은 블랙록보다 먼저 움직인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블랙록은 오히려 그 반응을 지켜보고 SEC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본 다음에 더 유리한 시점에 들어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ETF 시장에서는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크게 먹는 전략이 흔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2024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블랙록 CEO 레리 핑크한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도 ETF를 냈는데 XRP ETF는 낼 거냐? 그때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Will you do another ETF? How about an XRP ETF? I know you got Ether out there. How about XRP? Can you answer that? I can't. And you don't want me to. I do. Well, I can't. All right. They're 내면 낸다, 안 내면 안 낸다 하면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뭔가 좀 수상하죠. 보통 진짜 계획이 없으면 계획 없다고 하면 돼요. 근데 말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건 뭔가 검토 중이거나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고 지금은 조금씩 ETF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 있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블랙록이 XRP ETF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아직은 규제나 시장 환경을 보면서 언제 내는 게 제일 좋은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말은 아끼고 있지만 자산 배분 모델에 이미 암호화폐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가 포함됐다는 말도 있고
일부 기관 고객들이 이더리움 ETF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리고 블랙록 ETF 관련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비트코인은 끝났고 이더리움은 기대에 못 미쳤고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이런 얘기를 그냥 루머로만 넘기기엔 지금 XRP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고 XRP 레저 기반 결제 시스템도 계속 확장 중이죠. 유럽이나 중동 일부 국가들과의 연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ETF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블랙록이 XRP ETF를 지금 당장 낼 수는 없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규제, 유동성, 타이밍, 시장 반응을 다 체크하면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돈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ETF는 그냥 기술이나 철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시장성, 시기, 법적 리스크 다 따져서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XRP는 그 조건들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고 보이고 이제 남은 건 언제 들어가냐 타이밍 하나뿐이에요. 차트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큰 하락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때 채널 상단을 뚫어줬다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항이 나오면서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상승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3월에 발생한 고점과 4월 고점을 이어주면 하락 추세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를 현재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최근에 확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세 돌파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이 추세를 터치하면서 아래로 삼각 수렴 형태로 움직일 것 같고 힘을 모아서 수렴 끝에서 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널 상단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작년 11월에 상승했던 이 크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 $10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풀어서 설명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더 대입해서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해서 작년 저점과 최근 고점에 적용시켜보면 최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값이 피보나치 4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상승이 시작될 때는 아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서 리필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을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제가 전에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드렸었죠.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상승 후 횡보하는 이 구간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겁니다. 다른 애들은 막 가는데 리플은 못 가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믿고 기다린다면 분명 크게 상승하는 흐름 나올 거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지금 시장 흐름 분명히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결국 단순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냐, 누가 진짜 가능성 있는 자산을 알아보냐의 싸움이죠.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별개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취합해서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